네, 지금부터는 보도자료의 구성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볼 텐데,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도자료 유형에서 살펴봤던 자료예요. 그래서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기본 정보를 담고 있고, 이제 제목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디서 하느냐, 그쵸? 서울교육청에서 무엇을 하느냐, 서울형 메이커 교육과 관련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도 여기 어떤 구축 모델 학교를 운영하고 이걸 통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제목만 봐도 여기 세부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쓰여져 있을지 좀 예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그쵸? 아니 첫 번째인 거죠. 예, 도입문을 보면 육하원칙과 관련된 좀 확실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누가 서울시 교육청이 언제 11월 11일 수요일에 무엇을 하냐, 여기 서울형 메이커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여기 무엇을 위해서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핵심 내용을 좀 밝혔다면 뒤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왜 하고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러한 서울형 메이커 교육은 어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과정 중심의 어떤 프로젝트고, 여기에는 약 2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5년 동안 100억 원을 드릴 예정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 어떤 프로젝트겠죠.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어떤 거에 이런 돈을 투자하는지 굉장히 그쵸? 궁금하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는 발전 계획의 어떤 주요 내용들을 쭉 여기에 작성해주고, 마지막에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학생들이 그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로 뭔가 성장할 수 있고, 이것만이 아니라 메이커 교육 활성화로 협력과 공유의 가치를 어떤 확산하는 사회 풍토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이 사업의 어떤 취지를 이 사람의 말을 빌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정보로는 당연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메이커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발전 계획을 요약한 내용이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을 텐데 미리 이 Q&A를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거 말고 전문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주면서 전체적인 보도자료의 구성이 이렇게 짜여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그쵸?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잘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 사례는 이제 여러 개의 부제목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광나루에 음악이 흐르고 불기둥이 흐른다, 불기둥이 오른다, 이제 거리예술 서커스의 오늘, 이건 이제 제목이 되고요. 여기 밑에 있는 네 가지는 이거 관련된 이제 부제목이지만 여기 핵심은 요거겠죠. 거리예술 창작센터에서 오는 28, 29일 뭔가 개최한다. 그쵸? 상반기 오픈 스튜디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 있고요. 사실 이렇게 많이 적어서 이게 다 기사화 된다라기보다는 이걸 보고 기자들이 보고 선택적으로 이제 사용 가능한 부재를 좀 제공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제목과 부제목으로 핵심 내용을 좀 파악하도록 해주고, 이제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여기 본문에 작성을 하는 건데요. 여기도 앞에서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를 이용한 거리예술 서커스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싹 브리핑이 오늘 28일과 29일 양일간 개최된다라고 밝혔고, 중요한 거는 누가, 그쵸? 서울문화재단이 이걸 한다. 그래서 뒤에는 요거와 관련된 이제 세부 내용이고, 역시 여기도 대표이사의 그쵸? 어떤 말을 인용해서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혹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거나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경우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그쵸? 여기를 참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관람객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건너편에 창작센터를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30분 간격으로 이제 운영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문의에 대한 번호도 노출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개요와 어떤 포스터를 첨부 자료로 붙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구성을 참고하셔가지고 나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그쵸?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첨부 자료는 어떤 걸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구성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별첨 자료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사료이고요. 사료. 네, 사례이고요. 자료는 작성했는데 내용은 만들었는데 이거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실 작성한 나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한눈에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조금 핵심적으로, 그쵸? 너무 길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눈에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 싹 브리핑, 개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시 장소 해주고요. 그다음에 세부 일정표도 이렇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기사 앞에 우리가 내용을 작성한 거 말고 이 첨부 자료를 보고 기자가 여기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실어주고 싶다 하고 이런 내용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뒤에 있는 첨부 자료가 기사화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내용도 하나하나씩 이제 세부 내용을 표로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서 정리해줬고요. 여기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본은 별도로 제공하지만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그쵸? 여기 파일 용량 크게 하지 않게 해서 어떤 이미지들을 우리가 제공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포스터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어떤 형식으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잘 알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보내면 이게 기사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으실 때요.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례를 찾아서 보도자료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보시고 두 번째는 그 기사를 검색하셔가지고 실제로 기사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보도자료를 만들었구나를 이제 파악을 했다면 이제 기사를 검색해서 노출된 걸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서울에서 펼쳐지는 거리예술과 서커스 싹 브리핑 이런 제목을 한 것도 있고 거리극 서커스 광나루에서 축제를 펼친다. 혹은 또 광나루에 음악이 흐르고 불기둥이 오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공한 제목과 어떤 리드에서 제목을 뽑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제공한 거를 동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씩 변형해서 기사화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좀 찾아보니까요. 광나루에 음악이 흐르고 불기둥이 흐른다 해서 사진도 기자들마다 메인 컷을 어떤 것으로 할 건지는 조금씩 다르다. 근데 우리가 하나만 제공하면 그 이미지만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미지를 여러 개 제공했지만 이렇게 포스터 형식으로 제공된 사례도 있고 앞에 메인에 제공했던 불기둥이 오르는 이제 그 사진을 활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경제에서 기사화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제공한 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좀 제공했지만 실제로 이게 다 실리기보다는 기자가 판단해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것들만 간추려서 이렇게 기사화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맨 앞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언제 하느냐 이런 간단한 내용이 앞에 시작되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세부 내용들을 뒤에 쭉 연결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쵸? 역시 대표이사의 말과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전화번호를 삭제하셨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유사한 것과 관련해서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보도자료를 조금 구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세부 개요를 작성하는 걸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제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끝까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잘 맞고 있는지,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내용도 하나의 맥락으로 잘 연결이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독자들이나 그쵸? 기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내용인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까 제목을 정하는 게 아마도 절반은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제목을 잘 만들려고 그러면 또 내용도 좋아야 되니까 우리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오늘 오전에 네이버에서 공연 전시와 관련된 이제 헤드라인만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제목만 보고도 어떤 내용일지 파악이 되는지 이렇게 잘 썼는지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사 제목만 보면 누가 이거에 관심을 가질지 파악이 되는데요. 5월 공연 매출 반등, 회복 국면 들어가나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그쵸. 이 분야의 종사자들이 아마 큰 관심을 갖겠죠. 일반 관객들은 이런 정보보다는 조금 다른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여기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관객 만날 때까지 묵묵히 실력 연마하는 어떤, 강사들. 요것도 내용이, 그쵸? 지금 관객을 못 만나고 있고, 여기 사진에서도 보지만, 열심히 뭔가, 그쵸? 실력을 연마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한국서만 볼 수 있는 오페라의 유령, K-방역 상징으로. 저는 이거 클릭해서 읽어볼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이거는, 여기 여러 나라에서, 공연이 이루어지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공연을 하는 거, 이 역시 어떤 K-방역의 상징으로 우리의 프라이드를 쑥쑥 올려주는, 그쵸? 이런 기사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상상해서, 그쵸? 클릭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물론 우리가 만나는 지금 기사들은요, 호기심만 여기서 엄청 제공하고 실제로 이와 관련이 없는 기사 내용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려내는 그쵸 눈도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보도자료 그쵸 기사의 종류나 이런 것들 PR의 종류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우리 이런 거 다 봤었잖아요. 예술의 전당이 예술계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기부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구체적인 어떤 작품에 대한 그쵸 홍보를 하고 여기도 역시 한국 초연 그죠 이제 이런 거 여기 써주면 뭔데 한국 초연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읽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시고 여기 오른쪽은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제목에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보고 싶은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